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 정말 더운 여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뭐 생각나는 불청객 대신 내가 너무 여름 되면 요건 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있으세요? 더 무더위. 더운 거, 더운 거. 거기다가 더운 또 이제 장마 때는 비 많이 오죠. 아, 척척하죠. 그다음에 냄새 습하죠. 나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맞아요. 뭐 장마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대표적인 여름의 불청객이긴 한데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옛날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4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났다고 말하기보다는 50대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 게 있지. 네. 솔직한 얘기잖아요. 네. 그 자외선. 자외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운전을 하면 이렇게 약간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이제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가 나왔잖아. 무슨 자외선 노래가 있어요? 네. 뭐예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아, 그거. 그러니까 이 자외선은 누구나 아마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적인 이 자외선에 잘 대처하는 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외선에 눈이 장기간 노출이 되면 백내장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잘 안 없어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함께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피부과 김정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한명화 한의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신성 씨와 함께 하는데요. 네. 일단 아까 박찬민 아나운서의 그 자외선송이 예. 별로였거든요. 그 느낌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가수인데.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도 챙겨왔습니다. 제대로 보내보려고. 오, 네. 진짜. 느낌 난다. 혹시 위?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네, 그렇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뉴스타 신성입니다. 네, 뉴스타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가수가 부르니까 훨씬 낫기는 하네요. 그죠? 아, 이건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게 맞아요. 약간 트로트 쪽으로 갔네. 그죠? 살짝 꺾이. 시작할 때 태양을 태양이 아니야. 태양을 느낌 좋았어요. 네. 재밌었어. 어쩔 수 없어요. 네. 버릇이라서. 네. 자, 오늘 주제가 자외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얼굴에 진짜 대충 바르거나 혹은 갑갑한 느낌 때문에 아예 안 바르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자외선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급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인데 1급이에요? 그렇죠. 단계가 굉장히 높은 1급인데요. 그래요? 무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예. 이 자외선은 살균 작용도 있고 소독 작용도 하고 인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요. 네. 피부에는 검버섯이나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을 일으키고 나아가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분들 중에서 이 피부암을 검버섯이나 점인 줄 알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늦게 진단받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다 같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오, 저 그냥 점 아닌가요? 그렇죠. 6개 색깔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피부암은 몇 개일까요? 몇 개? 네, 몇 개. 저는
제가 제 몸에 저런 게 있어요.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런 거는 다 있지 않아요? 제 몸에 있는 건 1번이고요. 저는 점 아닌가요? 아니, 나머지들이 다 피부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두껍고 넓고 이렇잖아요. 나 5번 너무 무서운데 5번? 저도 5번이 약간 4번이랑 5번이 저 6번까지. 저는 1번 빼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발전하면. 나는 근데 약간 느낌이 1번일 것 같아. 전데요, 그러면? 전점 아니에요, 점. 아니, 제가 여기 왜냐면- 허벅지에 저런 게 있어요. 1번 같이 이렇게. 에이, 근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으면은 옛날부터 있긴 했죠. 그러면 점이지. 근데 복점 아니, 점은 아니에요. 확실히 점은 아닌데. 저 1번이 약간 네. 색깔이 허렇게 느껴져. 약간. 아닌가? 자, 근데 파란 몇 점도 번이 있잖아. 피부암인가요? 모르겠네. 네. 우선은 잠깐만요. 네. 한 명은 선생님 빠질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한 명은 선생님 골라보세요. 네, 혼자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일단 박찬민 아나운서처럼 흔히 우리가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몸을 잘 보잖아요. 네. 1번하고 5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볼수 있는 있는 거예요. 5번 같은 점 많지 않아요? 목 같은 데 두껍게 그럼 점. 4번인가? 그냥 나머지가 다 암일 4번은 수 흔하지 있는 않은 것 거지. 같은데? 2, 3, 4, 6이 다 피부암일 것 같은 좀 느낌? 약간 튀어나왔으니까 1번 빼고는 1번 빼고 다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어떤가요? 바로 1번과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부암입니다. 진짜? 1번과 3번을 네. 제외하고 1번이 점, 3번은 검버섯이고요. 예. 이 중에서 2번하고 6번은 흑색종, 예. 그리고 4번, 5번은 기저세포암이라고 불리는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고 구별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 그러면 자외선이 저런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외선이 아까 발암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자외선은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C는 오존층에 막혀서 피부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A와 B가 피부층에 직접적으로 도달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자외선 B가 피부의 DNA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DNA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데요. 문제는 우리 나이 들수록 한번 파괴가 됐던 거, 손상됐던 거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이 손상이 쌓이면서 변이가 발생해서 피부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일단은 사진 봤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또 뭐 그러니까. 점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럼 어떨 때 이거를 피부암을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피부암 중에서 흑색종 같은 경우는 전이도 굉장히 잘 되고 사망률도 꽤 높은 위험한 암이거든요. 그래서 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피부에 점이나 검버섯 같은 게 생겼는데 뭔가 기분 나쁜 모양이나 기분 나쁜 색깔이 아까 보신 것처럼 튀어나왔다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어그러져 있거나 색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나 혹은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6mm가 기준인데 그것보다 크거나 하면 피부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본인의 피부에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 가서 이게 피부암인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괜찮은 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은 6mm 이상이라 큰 거라면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 네네. 우리가 1cm를 생각했을 때 6mm면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렇게 크지 크지는 않은 않은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점 찍힌 게 아니라 조금 큰 점도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가봐야 그렇죠. 되겠다 싶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양이나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 색깔도 좀 봐야 되겠지. 네네네. 왠지 시청자분들 다 이렇게 다 걷어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나 여기도 있어. 아니, 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자외선이 문제가 되는 게 피부를 굉장히 늙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노화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예. 화면에 왼쪽 남성과 오른쪽 남성이 보이는데요. 이 두 분의 이 나이 차이가 한 어느 정도로 되어 보이세요? 한 10살 정도? 두 분이 같은 분은 아닌가요? 아니야, 이쪽에 계신 분이 아버지고 이쪽이 아들인데. 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확실히 아버지, 아들인 걸 알지만, 저 정도 연세가 되시면, 아버님이나 아드님이나, 그쵸?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네.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박찬민 아나운서가 맞출 뻔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한쪽만 그래요? 햇빛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쪽? 네, 맞습니다. 네. 이게
2012년 의학학술지에 소개된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분이 69세였어요. 그리고 직업이 바로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네,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되죠? 이쪽만 있죠. 해주시면 맞아요. 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차선을 많이 받으니까. 이분이 28년간 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왼쪽만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주름이 심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와,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저렇게 네. 이게 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해. 아까 제가 피부암을 유발하는 거 자외선 B라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노화를 촉진하는 건 자외선 A입니다. 아, 그래요? 이 자외선 A가 피부에 닿으면 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그 효소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피부를 노화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화를 빛날 광자를 써서 광노화라고 하고요. 여기 자외선 받아서 피부 온도 높아지면 열에 의한 노화도 생기겠죠. 열 받으면 건조해지고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1도에 피지 분비량이 무려 10%나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열 때문에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피지도 많아지니까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 자꾸 피지가 많이 생긴다 했더니만 얼굴에 좀 열이 생겨가지고. 더워서. 네. 이 한의학에서도 건강의 기본을 이야기를 할 때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고 그리고 속은 따뜻하고 피부는 시원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얼굴에 열이 오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이 다들 두려워하시는 거 있죠. 바로 탈모. 어머나. 네, 그치. 두피의 열로 인해서 탈모가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오르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신 겁니다. 자외선을 피할 수가 없으면 예.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외선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외선에 잘 대처하는 방법.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니 해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차단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어떻게 그래서 하죠? 우리 시중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차단제들이 나와 있는데 김정민 선생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밖에 나가실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제품이죠.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네. 신성 씨 평소에 자전거 자주 타신다고 들었는데 예, 탑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고를 때 어떤 점을 이렇게 고민해서 고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자외선, 그러니까 차단 지수가 가장 높은 거. 그 보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높은 거를 이렇게 숫자 높은 거를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네. 신성 씨의 네. 방법을 알아요. 어떤 방법입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면 자전거를 타요. 하늘을 싫어해가지고. 해가 없을 때요. 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암흑색일 때. 깜깜할 때. 너무 현명하신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여기에 적혀 있는 SPF P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SPF는 자외선 B 차단 지수, PA는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말하는데요. 신성 씨 말처럼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 플러스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야외 활동할 때는 SPF 50에 플러스 PA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SPF 30에 PA는 플러스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이제 SPF가 30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위에 SPF 20이라고 적혀 있는 화장품 뭐 팩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르면 SPF 50이 돼요? 합쳐져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바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하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0에 20을 발라도 그냥 30을 바른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이 선크림 중에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 잘 흡수가 안 되고 하얗게 뜨는 선크림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선크림이 대표적인데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하얀 거. 네, 바르면. 보세요. 하얘지는 거. 자, 이렇게 해도 잘 안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얗게 뜨는 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화합물을 쓴 거거든요. 무기자차, 무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아예 차단하는 방식이라서 흡수가 안 돼서 이렇게 하얗게 뜨는 거거든요. 반대로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이 같은 경우에는 흡수는 바로 되는데 피부에 흡수된 다음에 햇빛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 효과를 없애는 방식인데요. 예. 그렇게 하얗게 뜨지는 않지만 아까 박찬민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라이딩 막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냥 얼굴이 그냥 석고상 될 정도로 하얗게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던데 그러면 이게 무기 차단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차단이 더 잘 돼서 그렇게 좀 바르. 차단이 잘 되는 효과도 있고 네. 바르고 바로 외출을 해도 되니까 우리 자전거 타면서 바르고 바로 직후에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점에선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유기자차는 피부에 발라도 흡수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 이게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30분 정도는 지나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발라야 되고 또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우리 물놀이 같은 야외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워터프루프 제품 선택하시는 거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얗게 칠한 거는 그야말로 내 얼굴에다가 막을 친 거고. 네. 그렇죠. 보호막을. 네. 그게 무기자차.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효과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많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500원짜리 정도는 짜서 발라야 된다 그러던데. 근데 그것도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발라야 되고. 네, 덮어주고 한 덮어주고. 번씩 발라주고. 30분? 30분? 네, 뭐 그런. 너무 하루 만에 이르다. 한 통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야 돼? 땀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려가니까. 아, 운동하면 그렇죠. 예. 제대로 바른 거 기준으로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 정도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네.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인데 이만큼을 한 번에 바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설명드리기로는 원래 내가 바르던 양만큼 한 번 바르고 그게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한 번을 더 바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양보다 많은 양을 바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아까 그만큼의 양을 한 번 더 짜서 목이랑 귀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오, 아니 저도 뭐 평소 좀 바르긴 하는데 뭐 얼굴이랑 목이랑 이런 데 다 바르는데 귀는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새까매진 분 봤어. 그래, 여기만 빨갛게 여기 타잖아. 날, 여기가. 네. 네. 거의 아까 여기 안 바르지 얘기하신 않나요? 그 귓바퀴, 귀 날에 여기. 네. 여기에 피부암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예요. 거기다가 보통 내 얼굴을 봐도 귀 뒤쪽을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굉장히 발견이 늦게 되는 부위 중에 한 군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귀를 꼭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는 골고루 잘 펴서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발림성이 좋은 크림형이나 로션형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편입니다. 야, 또 저는 여기 귀 요 윗부분에 저기 피부암이 잘 걸린다는 소리 오늘 또 처음 들었어요. 귀 뒤쪽. 여기는 절대 이게 거울로 이렇게 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 머리 기니까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덮었어. 그러니까 덮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이 귀에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